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양양군수선거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원동입니다. 양양군수선거는 현직 군수의 공백 속에 이른바 무주공산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누가 과연 흔들린 군정을 바로 세우고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양양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는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을 돕기 위해 후보들의 공약과 비전 들어보시고 검증하실 수 있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 2분 모셨습니다. 후보들의 현재 자리와 이후 발언 순서는 사전 투표를 통해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후보 2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중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호열 후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식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후보들의 시작 발언을 먼저 듣고 이어서 사회자 공통질문, 공약 검증 토론, 후보자 주도권 토론 등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공정한 토론을 위해 발언 시간 초과되면 별도의 안내 없이 마이크가 꺼집니다. 아울러 토론 중 허위 사실을 공표하시면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후보들께서는 이런 점들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후보자의 출마 이유 그리고 각오가 담긴 시작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 후보당 2분입니다. 추첨 순서에 따라 김정중 후보의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김정중 후보입니다. 예, 존경하는 양양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양양군수 후보 김정중입니다. 군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줄어드는 인구, 흔들리는 지역경제, 고향을 떠나는 청년들, 그리고 바닥까지 떨어진 군정 신뢰도까지 양양이 마주한 현실은 참담합니다. 하지만 서로를 지켜온 따뜻한 공동체가 있는 우리 양양은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문제를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해결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지난 1년 반 전임 군수의 불미스러운 비리 사건으로 군정은 흔들렸고 양양의 자존심은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피해와 혼란은 오롯이 군민과 공무원들이 몫이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참담하셨습니까? 이 자리를 빌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양양은 책임지지 않는 불통 행정은 끝내고 어느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떳떳하고 공정한 군정, 군민의 삶을 돌보는 군민을 위한 군정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저 김정중은 3가지 양양의 미래를 약속하겠습니다. 첫째, 무너진 자존심을 세우고 군정을 회복하고 부끄럽지 않은 양양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군민이 편안하고 예우받는 양양을 만들겠습니다. 교통복지를 개선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여 노후 걱정이 없는 양양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키워 청년이 돌아오고 활력이 넘치는 젊은 양양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양군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무너진 우리의 자존심을 되찾는 선거입니다. 저 김정중, 새로운 양양의 시작을 열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호열 후보의 시작 발언입니다. 네, 존경하는 양양군민 여러분, 양양군수 후보 기호 2번 김호열입니다. 1년 6개월간에 이어지는 행정공백, 군정은 흔들렸고 국민들의 불안은 커졌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군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경험이고 둘째는 바로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냐입니다. 저 김호열은 양양군민의 수건이었던 오색 케이블카 시범사업, 오색지구 재정비 사업, 서래원 민자유치, 사이클 경기장, 산업조리원 등 양양의 발전과 직결되는 각종 사업을 해결했는데 41년간의 검증된 공무원이었습니다. 지금 양양은 준비하고 연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양양군청에 근무하는 700여 공무원들 대부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누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부서에 누구를 배치해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지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 저 김호열입니다. 흔들리는 군정, 위기의 양양, 지금 이 시기에 누가 과연 적임자인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새롭고 더 행복한 양양을 만들겠습니다. 절대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후보의 시작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십 년간 지역 현안 사업이었던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이미 착공했지만 지금도 예산과 환경, 경제성을 두고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후보자들의 구체적인 입장 그리고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 시간 후보당 2분입니다. 이번에는 김호열 후보부터 답변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만 11년 동안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 기본계획과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그리고 시범사업 선정까지 실무자와 담당 과장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오색 케이블카는 양양 군민이 40년의 수건 사업으로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수익은 양양 군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군수가 되면 바로 그동안 추진 상황을 검토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기에 완공해 내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방향은 첫째, 철저한 환경 조건부를 이행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희귀식물 이식과 사냥 등 법정 보호종 서식지 보호 대책을 완벽히 이행하여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둘째, 사업비에 대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172원 중 부족한 예산은 전문가의 자문과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2027년 내 개통 목표로 행정 절차 및 잔여 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조기에 상업 운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김정중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예,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더 이상 정치 싸움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누군가는 표를 얻기 위해서 이용했고 또 누군가는 책임도 없는 말만 해왔습니다. 예, 허가도 나고 착공한 지가 언젠데 아직 지주 하나 못 세우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 부대 시설까지 포함해서 실제 사업비가 얼마인지 수익이 난다 안 난다 논란만 많은데 정작 국민들께서는 보고 한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입장은 국민의 이름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국민께 있는 그대로를 알려드리고 국민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색 케이블카는 단순한 관광시설 하나를 만드는 사업이 아닙니다. 양양의 미래 성장 동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환경과 경제를 어떻게 함께 지켜낼 것인지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입니다. 외주 위탁과 외지 자본만 이익을 가져가고 정작 국민은 소외되는 개발이라면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오색 상권이 살아나고 낙산까지 함께 살아나는 두 축의 관광 벨트를 만들겠습니다. 관광객이 케이블카만 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양양 전통시장, 남대천까지 연결되는 체류형 관광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색 케이블카를 정치적 논쟁의 대상에서
양양 경제를 살리는 미래 성장 플랫폼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두 분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후보 간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공약을 검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방식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먼저 한 후보가 공약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그 공약을 들으시고 상대 후보가 질문을 하시는 거죠. 질문을 듣고 첫 공약을 발표했던 후보께서 다시 답변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 후보당 2분 드리고요. 질문과 답변에 각각 1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김정정 후보가 먼저 핵심 공약 발표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양양 군민 여러분, 지금 우리 양양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누구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라고 해서 반드시 대형 개발 사업으로만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 김종중은 군민 여러분이 매일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꼭 필요한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민생과 복지 그리고 지역 공동체를 살리는 생활 인프라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양양에 공중 목욕탕과 화장장을 건립하고 군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마을버스 완전 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관내 중고등학생에게 매달 5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양양군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비 지원과 지역개발사업, 주민지원사업 확대라는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셋째, 양양을 사계절 축제의 도시 365일 동안 사람이 찾고 머물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축제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양양 전통시장과 남대천 문화공원, 낙산 해변을 하나로 연결해서 관광객이 머물고 지역 상권이 살아나고 군민 소득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정중은 군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도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새로운 양양, 더 따뜻한 양양, 군민의 행복한 양양을 군민과 함께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방금 발표된 김정정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김오열 후보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시간 1분입니다. 네, 김정중 후보께서 사계절 축제를 공약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축제를 나열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축제를 평가하는 지표에는 5가지가 있는데 그 지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은 어떻게 하고 성과 분석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계절 여건과 환경이 다른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하신 공약은 없지만 공약 내에 보면 고향사랑 기부제를 100억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100억은 어떤 방식으로 조성하는 건지 그 조성 기부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법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김오열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김정정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1분입니다. 예, 우리 양양군의 축제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대부분 여름철에 관광객, 해수욕장 관광객 오는 부분들을 하고 그리고 가을철에 연어 송이축제에서 머물렀습니다. 이것이 양양이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고 머물지 않는 그런 관광지의 모습을 지금까지 만들어 온 곳입니다. 봄철이면 요즘 유채꽃을 심은 유채꽃에 대한 부분들이 펼쳐져 있고 또한 여름철이면 해수욕장 관광객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을철에도 우리는 국화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보완을 해서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최근 우리 겨울철 축제로 모닥불 축제를 낙산 해수욕장에 진행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호황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김호열 후보가 2분간 핵심 공약 발표하겠습니다. 김호열 후보입니다. 네, 저희 핵심 공약은 인구 늘리기에 있습니다. 양양은 이제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사람이 들어오고 경제가 역동하며 미래가 숨쉬는 해양 관광 문화 스마트 복합 도시로 더 새롭고 더 행복한 양양을 만들겠습니다. 첫째, 스포츠와 문화예술을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국내 유소년 선수 전지훈련과 사이클, 축구, 서핑 등 국내 대회를 유치하고 문화예술 공연을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파크 골프장 확장과 낙후된 스포츠 시설을 개선하고 K-팝 공연장 유치 등 문화예술 시설을 보강하여 지역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둘째, 정지인구 5만, 생활인구 10만 시대의 정착을 위해 R&D 기업을 유치하고 스마트 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양양공항을 중심으로 첨단 R&D 기업 유치와 바이오 산업 단지 등을 조성하고 재택근무 시대를 대비한 워케이션 스마트 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과 공공 임대주택을 확대하여 청년이 돌아오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셋째는 국민 중심의 생활 체험형 문화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보건소 내 국민건강센터를 설치하고 읍면별 생활복지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설치하고 교육과 생활문화 프로그램과 스마트 경로당 운영, 목욕탕을 설치 통해서 소외되는 이웃 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복지를 구축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김호열 후보의 방금 공약에 대해서 김정중 후보께서 질문하겠습니다. 예, 전지 훈련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양양은 아직까지 체육 시설에 대한 인프라가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지 훈련에 대한 대비를 한다면 체육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을 일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여쭙고 싶고요. 지금까지 사실은 그 진행을 계속 못 해왔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후보님께서는 여러 가지 지금 공약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행정에서 40년간 근무하면서 진행 못했던 일인데 지금 후보자 입장에서 공약만 이렇게 남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낙산에 전국 유일의 15m 유리풀장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허황된 공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네. 바로 김호열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전지 훈련에 대한 시설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사이클 경기장과 축구 경기장, 그다음에 서핑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지난해 우리 양양군의 유소년 축구 선수가 체육 선수들이 한 5만 명 이상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차차 단계별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공약들은 앞으로 현직에서는 못했지만 앞으로 분수가 되면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다이빙은 낙산뿐만 아니라 현지 여건에 맞춰서 민자 유치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양양군은 최근 군정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와 함께 SNS를 통한 확인되지 않은 지역 비하 발언 등이 확산되면서 군 전체 이미지의 실추는 물론이고 주민들의 자존심마저 떨어지고 있습니다. 두 후보가 생각하고 있는 군정 신뢰 그리고 지역 이미지 회복 방안에 대해 들어봤으면 합니다. 답변 시간은 후보당 2분씩입니다. 이번에는 김호열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네, 투명한 소통 및 신뢰 회복을 통해서 군정 혁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6개월 군정 공백을 적극 행정과 책임 행정으로 추진하고 조직의 혁신적 개편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군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주민 설명회, 열린 군수 민원실과 읍면 정예 간담회를 통해서 군정 운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SNS 가짜 뉴스 및 지역 비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홍보 담당관실을 조직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양양의 이미지를 적극 홍보하여 명품 양양의 이미지를 되찾겠습니다. 서핑을 넘어 프리다이빙과 스킨스쿠버 등 다양한 해양 레포츠를 발굴하고 국내의 대회 유치를 통해 SNS상의 부정적인 여론을 건강하고 활기찬 양양의 모습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소상공인,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양양사랑 캠페인을 전개하여 하나 되는 국민, 하나 되는 지역사회로 화합을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지고 양양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는 친절하고 안전한 이미지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김정중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최근 우리 양양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비리 사건으로 인한 전임 군수의 구속은 사실상 군정의 공백 상태로 이어졌고 그 결과 많은 문제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양양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고향이 양양이라는 걸 숨기고 산다는 분들이 말을 들을 때마다 참담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양양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보다 국민들의 마음속 자존감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뢰 회복의 첫걸음은 독성과 아집의 군정을 청산하고 투명한 군정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선 군정에 개입하려는 세력들과 단절해야 합니다. 700여 공직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여 이들이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현할 수 있는 군정, 국민의 눈물을 먼저 닦아주는 상식의 군정으로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SNS에서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지역 비하와 왜곡된 이야기들까지 퍼지고 있는데 우리 양양의 이름이 상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양양을 관광, 문화, 청년, 농업이 함께 성장하는 희망의 도시로 기억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추된 군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도,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는 과정도 국민과 함께 하여야 합니다. 우선은 갈라놓은 민심을 통합할 수 있는 군정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화합의 힘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양양을 만들겠습니다. 네, 두 후보의 답변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양양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양양군수선거 후보자 토론회 보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주도권이 부여된 후보가 저 대신에 사회자 역할을 하면서 상대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문도 하시고 답변도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질문은 가급적 1분 이내로 해주시고요. 상대 후보에게는 최소한 답변 시간 30초 이상 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제대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주도권 토론 시간은 각 후보에게 6분씩 드립니다. 그럼 먼저 김정중 후보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스스로를 40년간 청렴한 공직 생활을 한 행정 전문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후보님께서 그 4월 14일 MBC 강원영동에서 지금의 행정 구조로는 지속하기 어렵다. 일부가 아니라 360도 바꾸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5월 19일 양양군 펜션 민박협회 간담회에서는 공무원들이 적극성이 부족하고 교육도 부족하고 부서별 매뉴얼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후보님이 40년 동안 행정 경험을 쌓은 곳이 바로 양양군입니다. 그 양양군에서 기획감사실장을 하셨고 부군수도 지냈습니다.
양양의 행정 시스템 그 속에 핵심 위치에 계셨던 분이 이제 와서 행정에 대한 것을 부정하는 것은 후보님의 자가당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구조가 360도 바뀌는 부분은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이미지 훼손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이 바뀌어야 되고 여러 가지 구조로 바뀌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에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구조를 360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 그 당시에 구조로는 바꿀 수가 있는 사항들이 제 힘으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 주도권 질문이니까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사실 그 시기에 못했다라는 것은 단순한 변명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에서는 후보님이 당선되면 김진아 군수 시즌2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의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은 지난 22년도 군수선거 사무실 사진입니다. 이쪽에 있는 사진은 지금 김호연 후보의 사진입니다. 22년도 그 당시에 그 김진아 후보의 사무장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선거 사무실은 그 지금 양양 중고등학교 동창회 사무실입니다. 또 그 사무실에 임대인은 그 유력 양양에 지명도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과정들이 우리 양양군을 새롭게 만들다라는 후보의 모습 입장보다도 오히려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과거로 똑같은 모습의 양양을 10년간 더 지속할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표현들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여기 나오기 전에 아침에도 유권자 한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그 유권자분도 양양이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김호연 후보의 그 모습은 과거에 있었던 것을 또다시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형태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가 전개됐습니다. 정말 국민들은 새로운 양양, 변화된 양양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어떤 그 모습 속에서 연결되는 구태의 정치, 그 부분 속에서 머물러 있는 후보에게 많은 분들은 양양 군정을 맡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네, 간단히 저는 답변하시기 41년간 한 번 또 비리에 연루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전임 군수와 어떤 관계인지 잘 알 겁니다. 하지만 선거 사무장을 했다고 해서 그사와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지적입니다. 그리고 잠깐만. 그리고 사무실을 제 지금 주도권 사업이니까 제가 30초 할 수 있게 해줘야 네네. 됩니다. 말씀하세요. 30초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예. 그걸 뺏으면 안 됩니다. 지금 사무실 쓰고 있는 부분은 양양에서 최적의 선거 사무소입니다. 누가 쓰든 내가 필요하면 빌려서 쓸 수 있는 거고 동의했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예,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무실이 총동문회 사무실이죠. 그 총동문 회장님이시죠, 지금? 제가 동문 회장입니다. 예, 그러면 동문 회원들한테 그 사무실에 대한 임대를 충분히 물어보고 결정하신 겁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이해 충돌의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동문회 사무실 간판만 있을 뿐이지 동문회 사무실 간판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개인이 쓰고 있는 사무실에 동의를 받아서 쓰는 겁니다. 예, 바깥쪽에 붙여져 있는 그 회사의 대표에게서 그 사무실을 임대로 받은 겁니까? 그 사무실 대표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후보님이 얘기하는 분은 사무실 주인이 아니고 그 회사의 직원이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우리 양양 국민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실 겁니다. 아마도 예전에 후보님이 그런 이야기 했다라는 부분들을 혹자들한테 듣는데요. 나는 가진 게 없어서 군수 출마를 못한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말씀하시죠. 군수 출마를 못한다.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군수로 출마하지 못하겠다는데 그 부분들이 그러면 그거 해결됐다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근거 있는 말인지 확실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후보님이 후보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전달을 해서 제가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는 그런 얘기는 겁니다. 확실히 금방 직접 듣지 않으면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전달을 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들은 얘기 직접 들으세요.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호열 후보께서 6분간 주도권 토론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김정중 후보에 대해서 주도권 토론을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정치는 말로 할 수 있지만 군수는 반드시 결과에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예산 편성, 인허가, 조직 운영 등 무한의 책임 있는 게 군수입니다. 1년 6개월의 행정 공백, 그래서 많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후보께서 만약에 군수가 되시면 제1호 지시사항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행정 운영에 해본 제가 질문한 요지는 어느 부서를 중심으로 군정을 긴급 점검하고 어떤 사업을 우선 순위에 둘 것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지금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인수위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군정에 있어서 핵심 부서들이 우리 자치행정과와 기획실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인수위원회를 통해서 양양군 1년 반의 공백들 부분들을 어디에 문제점이 있고 또한 어떤 부분들을 진행해야 될지 점검해야 되는 직접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한 번 묻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민간 위탁으로 직원으로 전환하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 민주노총에서 군청 앞에서 집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후보자께서 생활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직원 전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센터 그 직영 처리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강원도에 있는 지자체 2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다 안 한다라는 이야기로 이 자리에서 이야기 드릴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타 지자체가 하는 부분들이 우리 양양군에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분명 판단한 다음에 결정할 부분이지, 그것을 이 자리에서 한다 안 한다라는 결론을 답하는 것은 그 후보자의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아요. 그다음에 김 후보자께서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 지난 CBS 방송 때 투명성이 확보되면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중단 없는 조속한 개통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명확한 입장을 알고 싶습니다. 예, 후보자님의 선대 본부에는 오랫동안 케이블카를 반대해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조속한 개통을 동의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투명성 확보라는 말이 사실상 사업 지원을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닙니까? 개통날이 없는 투명성은 결국 사업을 늦추게 하는 교묘한 지원책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오색 케이블카는 분명한 투명성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사실 지금 허가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케이블카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후보님께서 27년도에 완공한다라는 부분도 사실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저는 케이블카에 대해서 분명히 하겠다라는 부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 잠깐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거는 어떤 걸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거죠? 그 투명성 확보라는 부분들은 예산에 대한 것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또한 진행 절차에 있어서는 오류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지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케이블카에 대해서 한 발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케이블카는 잠깐
케이블카는 지금 공사 중에 있고 일부 정지돼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 가설 케이블카에 삭도가 대한 지금 부분을 현재 케이블카를 가설 삭도가 설계가 잘못돼서 새롭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부분이 찬성하는 건지 반대하는 건지만 얘기하세요. 케이블카 사업은 허가를 맡은 사업입니다. 네. 그 케이블카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만든 일을 가지고 하는 거죠. 군수가 합니다. 한다는 군수 거죠. 자체가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투명성 이게. 확보를 위하면 투명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투명성을 증명하려면 최소한 환경, BC, 경제성 여러 가지 설계 모든 걸 검토해야 됩니다. 그 검토를 하려면 최소한 1, 2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도 그 시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로는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지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투명성 확보라는 부분들을 후보님께서는 절차적인 것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새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진행된 과정 속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새롭게 또 변화시켜야 될 부분들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한다는 거지 케이블카를 하고 안 하고에 대한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점검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한 점검하는 시간 6개월이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6개월 동안 사실은 지금 가설 삭도가 설계가 잘못돼서 한 발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후보께서 아주 차분하시면서도 진지하게 토론해 주셔서 토론 분위기가 조금씩 더 달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시 열도 식게 갈 겸 세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양양군은 전국 최대 규모의 생활인구 밀집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경제 플러스 요인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후보들께서는 생활 인구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키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 들었으면 합니다. 후보당 답변 시간 2분씩입니다. 순서에 따라 김호열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네, 최근 통계를 보면 2025년 양양군의 생활 인구는 전국 1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어떻게 주민 소득과 연결시키냐 하는 것입니다. 국내에 스포츠 대회를 유치해서 양양을 방문하는 선수와 가족에게 양양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고 이를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에서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민 소득과 연결시키겠습니다. 주말 5일장 프리마켓을 상설 운영해서 사계절 지속적으로 양양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자주 오는 방문객에게는 명예 구민증을 발급하는 제도와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워케이션을 활성화하여 주중에도 머무는 재택근무자를 유치하여 주말에만 반짝하고 평일에는 텅 빈 상권 양극화를 해결하겠습니다. 주민 주도 마을 기업을 육성하여 서핑 외에 농촌 체험과 로컬 투어를 주민들과 직접 운영하고 수익을 100% 가져가는 사업을 다양하게 만들겠습니다. 길 막히고 쓰레기만 늘어나는 관광은 끝내고 소상공인과 농민들에게 직접 소득이 되는 양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정정 후보의 답변 듣습니다. 예, 지금 양양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생활인구 도시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양양을 찾는 사람들이 지역 안에서 머물고 소비하는 구조가 충분하지 않다는 곳에 있습니다. 우선 양양 패스를 도입하겠습니다. 모바일 기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서 관광객과 생활 인구가 지역 식당, 카페, 숙박업소, 전통시장, 관광지를 이용할 경우 할인과 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의 잠시 들렸다 가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색과 낙산, 양양 전통시장, 남대천을 하나의 관광 벨트로 연결하겠습니다. 오색 온천에서 쉬고 전통시장에서 먹고 남대천 문화공간을 즐기고 또 낙산 관광권까지 이어지는 체리형 관광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없는 야간 문화를 좀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천과 전통시장 일대를 중심으로 야시장과 버스킹 공연, 청년 프리마켓, 또 먹거리 축제를 정례화해서 밤에도 사람들이 머물면서 소비를 하고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농업과 어업, 관광이 연결되는 구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이 양양의 농산물을 먹고 또 체험도 하고 구매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간 뒤에는 그 온라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그 생활 인구의 접목 방안에 대한 두 후보의 의견 들어보셨습니다. 이번엔 공통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르면 내년 동해 북부선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철도망이 개통되면 양양군은 고속도로와 공항, 철도까지 모든 교통 인프라를 보유하게 됩니다. 양양 역세권을 포함해서 교통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 발전 방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후보들의 의견 들어봤으면 합니다. 후보당 답변 시간 2분씩입니다. 이번에는 김정중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양양은 이미 서울 양양 고속도로도 있고 양양 국제공항도 있습니다. 여기에 철도까지 연결되면 양양은 동해안에서 드물게 고속도로, 공항, 철도를 모두 갖춘 교통 중심 도시로 변모하게 됩니다. 2023년 7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주거, 관광, 산업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맞춤형 성장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 개발 사업을 선정했고 여기에 양양군 역세권 개발 사업도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투자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 등 규제 특례와 최대 100억 원의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토지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의 선택 문제, 또 개발 중심 방식과 주민 참여형 개발 방식 사이에서의 차이, 외지 자본 유입에 따른 투기 우려, 원주민 재정착과 재개발 이익에 대한 공유 문제까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역 주변을 단순하게 상업지나 아파트 단지로 끝내지는 않겠습니다. 청년 창업 공간, 복합 문화시설, 관광 서비스 센터, 비즈니스 공간, 생활형 숙박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 경제지구를 조성해서 새롭게 경제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객열차 운행 시기에 대비해서 오색과 낙산, 서핑 해변, 전통시장, 남대천까지 한 번에 연결되는 관광교통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발 이익은 국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호열 후보의 답변입니다. 네, 양양형 기차역 하나 생기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철도, 도로, 공항을 묶어서 기업과 대형 자본이 양양에 투자되게 만들고 역세권 상권의 혜택이 양양 주민이 최우선으로 누리는 실속 있는 개발이 돼야 됩니다. 양양 주변에는 주거와 상업, 문화가 집중되는 미래형 AR 스마트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직접 연결돼 동해안의 1순위 투자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역사 주변에는 신규 주거 단지와 필수 의료 문화 시설을 유지하여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국민들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정주 인구 5만 명 AR 스마트 도시를 개발하겠습니다.
양양역과 양양공항을 연결하고 북방 항로를 중심으로 한 수산항을 개발하여 물류단지를 조성해 남북 경제협력 및 한동의 무역 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양양역과 공항 배후 부지를 활용해 첨단 R&D 기업을 유치하고 AI 스마트 도시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교통망 확충 편익이 주민의 삶의 질에 확충되도록 양양역을 중심으로 관내 전 지역을 잇는 공영버스와 마을버스 노선을 혁신적으로 구축해 나가서 교통 소외 주민들이 이동 불편을 완벽하게 해소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 들어보셨습니다. 양양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 두 번째 후보자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토론 방식은 앞서와 동일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은 가급적 1분 이내로 해주시고 상대 후보의 답변을 들어야 되니까 상대 후보에게 최소한 30초 이상 답변 시간 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후보당 6분씩 드릴 텐데요.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앞서 미전했던 부분들이 있으시면 또 다루지 못하셨던 부분들이 있으시면 이 시간 활용해서 충분히 토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호열 후보께 먼저 6분간 주도권 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 질문하실 때 그 동문회 사무실을 쓴다고 해서 똑같은 비리의 온상이라 할 수 있는 전임 군수와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사무실 쓰는 것 때문에 우리 김정중 후보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선거 사무실은 몫이 제일 좋은 곳,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곳, 위치가 좋은 곳을 선정해야 됩니다. 그 사무실을 임대했다고 해서 특별한 그분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사용하는 부분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한 것이고 제가 군수를 나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는 직접 듣지 않으면 본인 당사자인데 직접 듣지 않으면 그런 오해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은 김 후보께서 공약한 초중고 자기개발 지원금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기개발 지원금은 원천적으로 저도 동의하는데 학생 1인당 5만 원, 연간 6억 2천만 원이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공약이 인구 소멸 대응책인지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심성 지원인지 매우 애매합니다. 예산의 지원 방식이나 인정 범위에 따라서 효과가 천차만별합니다. 구체적인 설계가 되어 있는지 저는 월 5만 원을 지원하는 것보다 졸업 후에 청년들이 양해에 남을 수 있는 일자리와 정착 기반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효과는 어떤 것인지,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간에 아무튼 질문들을 좀 짧게 해주시고요. 답변 주고받도록 해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처음에 그 선거 사무실에 대한 부분들은 양양 유권자들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후보께서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거기에 대한 것은 유권자가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고등학생들 5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지금 장학금으로 우리가 5억 6천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학사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매월 5만 원씩 내고 있는데 그분들이 장학금으로 또 100만 원씩도 받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그럴 거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5만 원씩의 지원을 하게 되면 학부모의 부담도 충분히 저감이 되고 또한 그 부분들을 상품권으로 진행해서 양양 시내에서 소비가 되면 또한 양양 경제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우리가 좋은 정책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했고 또한 그것이 지역의 학생들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정중 후보께서는 정치만 30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치를 하면서 양양군의 지역에 많은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30년 동안 지역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하고자 했던 일이 한 두세 가지 말씀해 주시고요. 행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치만 해가지고 행정을 이끌어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양양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배우면서 일을 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보관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정치 30년이라는 부분들이 제가 제도권에 있었던 시절도 있고 제도권에 없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군의원 시절에는 민원 해결에 굉장히 주력했던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아마 후보께서 양양 읍장을 하셨는데 그 시기에도 분명히 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의원 시절에는 양양군이 그 누구도 해오지 못했던 도에서 예산 확보를 가장 많이 했었고 도의회 3년 동안 3번에 걸쳐서 도 공무원들이 뽑은 베스트 의원으로도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지역 발전에 대해서 기여한 일이 어떤 거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역 발전에서 우리 공항에 있어가지고 운항장려금에 있어서도 최대한의 운항장려금 60억을 가져오는 부분도 활동을 했고 또한 제가 농어민들을 위해서 제가 농림수산위원장을 할 때 농어민 수당이라는 부분들도 광역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농민수당이 후보자께서 발의해가지고 만든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농림수산위원장을 하고 부위원장을 하던 시기에 최문순 지사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 보통 의원들이 발의 의원들이 있고 거기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네, 잠깐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지난 읍면에 갔을 때 농협 자담회에서 본인이 그런 걸 했다고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직접 만든 건지 아니면 제안을 받아서 만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그거는 강원도하고 같이 강원도가 조례를 시작을 했고 강원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 도의원들이 협조를 한 것입니다. 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정중 후보께 6분간 주도권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의 그 선거 공보에 공개된 범죄 경력에서 보게 되면 사문서 변조 혐의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사문서 변조 혐의는 그 확정이 된 이후에 또 승진을 하셔가지고 부군수까지 역임을 했습니다. 당시 그 지방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른 행정 조치나 징계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어쨌든 후보님께서는 이러한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고도 양양읍장에서 3개월 뒤에 자치행정과장으로 영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자치행정과장의 업무가 주로 공무원의 인사라든가 인사정책을 진행하는 자리입니다. 그 막중한 자리에 후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이후 6개월 뒤에 기획감사실장으로 또다시 승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쉽게 셀프 승진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특혜성 인사가 아닌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공직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징계라는 부분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승진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충분한 자기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음주운전은 25년 전에 있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문서 변조 말씀하셨는데 후보님께서는 제가 사문서 변조의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주도권 질문하고 있어서 제가 질문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문서 변조에 대한 제 생각,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그 사문서 변조는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그 아니, 내용은 내가 저희가 충분히 말씀드릴게요. 알고 있고요. 아니, 근데 예, 예. 없는 말을 자, 그렇게 지어내면 없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사문서 변조는 그러면 자, 사문서 잠깐만요. 변조를 정확하게 제가, 아셔야 됩니다. 예, 제가 주도권 질문이니까 제 얘기를 듣고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자치행정과장에 있으면서 그 범죄 확정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았습니까? 징계를 받았죠. 징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장에서 기획실장으로 4급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는 건 특혜입니까? 그러면? 아,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제가 그 사문서 변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직원이 실수로 만든 간지 한 장 안 끼운 사건을 사문서 변조라고 해서 벌을 받은 겁니다. 저는 우리 직원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책임지고 받은 징계고 그걸 통해서 그 변명이 아니라 강원도 징계위원회에서 저는 원칙적인 부분들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내 얘기 들어보라고. 예. 징계 받은 사람이 4급으로 6개월 만에 그러니까 그걸 승진을 했다라는 것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승진을 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아니, 겁니다. 그거는 자치행정과장이라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지 않았냐 하는 것을 셀프 그거는, 승진이라고 말씀드리는 셀프 겁니다. 승진이 아니라 지금 사문서 변조에 대해서 자, 징계를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강원도 최문순 지사가 제가 도지사 주도권 할 때입니다. 토론하고 있는 아니, 입장이니까 내 얘기를 설명을 더 들어줘야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초 제가 다 보장해 드렸습니다. 그 오랜 행정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데 우리 양양군이 현안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중앙정부와의 협의, 강원도와의 협의 또 이런 부분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진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후보님께서는 대형 현안들을 본인이 군수가 되면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해결한다는 것은 자, 제가 굉장히 얘기할 수 있는 어려운 기회를, 부분들인데 아니, 얘기할 수 거기에 있는 기회를 대해서 주시기 답변해 주시기 자, 바랍니다. 먼저 사문서 변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없는 말을 자꾸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제가 물어보는 부분들을 최문순 답변해 주십시오. 그 해석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해석을 잘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물어본 것은 자치행정과장에 있으면서 자치행정은 행정과장에 있으면서 기획감사실장으로 징계를 6개월 만에 승진한 것이 셀프 승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맞고 징계를 맞은 다음에 불문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승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문 경고에 대한 부분들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강원도지사가 정했습니다. 강원도지사가 정합니까? 그렇지. 예, 강원도지사가 정하는데 강원도지사가 징계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자, 제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판단은 우리 유권자분들한테 맡기고요. 다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카를 지금 27년도까지 완공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설 삭도에 대한 부분들도 잘못돼가지고 재설계를 하고 있죠. 분명히 27년도에 준공된다는 것은 그 누구도 지금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이 가설 삭도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스톱돼 있는 이 케이블카 27년까지 어떻게 완공하시겠습니까? 자, 가설 삭도에 대한 부분은 설계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검토해서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해결 방안은 뭔지 관련 부처와 충분히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가설 삭도의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하고 챙겨봐야지 그리고 군수가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그럼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색 케이블카 흑자 낼 자신 있습니까? 흑자 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두 후보의 열띤 주도권 토론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두 분께 마지막 공통 질문 드립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도내 18개 시군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양양군에만 교육지원청이 없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는 건립을 추진 중인데요. 그래도 양양군 차원에서 교육지원청 신설과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 후보 의견에 들어봤으면 합니다. 후보당 답변 시간 2분입니다. 김정중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예, 양양은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독립된 교육지원청이 없는 지역입니다. 수십 년 동안 속초와 통합된 교육행정 체계 속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늘 꾸준하게 이어졌습니다. 과거에는 법적 기준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행히 교육자치지원법 개정으로 양양교육지원청 신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발표된 내용대로 보면 내년 3월 1일 개청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양양구는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과 적극 협력해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개청 후에 양양교육지원청 주변 교육복합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진로체험센터, 청소년 문화공간, 방과 후 학습 공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과 연계해서 지역 맞춤형 인재 육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관광, 스포츠, AI, 외국어 교육 등 양양의 미래 산업과 연계한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주 여건 개선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양양을 만들겠습니다. 청소년 지원 확대와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해서 젊은 부모들이 떠나는 양양이 아니라 돌아오는 양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단순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정책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교육은 인구 정책이고 지역 경제이며 양양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이 떠나는 양양이 아니라 아이들 때문에 찾아오는 양양을 저 김정중이 교육도시 양양의 새로운 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호율 후보의 답변입니다. 네, 내년에 양양교육지원청이 신설이 되면 저는 먼저 글로벌 어학 교육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국제교육원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서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대도시에 부럽지 않는 최상의 외국어 교육과 글로벌 문화체험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어학 캠프와 국제교류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형 교육복합 커뮤니티 및 돌봄 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단순한 방과 후 교육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가 아이를 함께 키우는 통합형 교육 공간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어린이집 내에 돌봄센터를 확대해서 맞벌이 가정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부모들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영유아 및 초등 돌봄 시스템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교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행정이 직접 교육 콘텐츠를 보급하겠습니다. 농촌 유학생 학생 지원 사업은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농촌으로 오는 유학생 유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인구 늘리기와 함께 교육청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토론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앞서 못한 이야기 많으실 텐데요. 그런 말씀들 마무리하시거나 아니면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후보당 2분씩입니다. 김호열 후보께서 먼저 마무리 발언 하시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양양구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토론회가 양양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정책 토론회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양양의 미래를 이야기보다는 저에 대한 네거티브로 더 열중하는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아쉽습니다.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 월드컵 축구가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축구는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풍부한 경험과 검증된 능력을 가진 히든크 감독은 세계 4강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말잔치, 의욕만 앞세웠던 감독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참담한 성적을 내고 말았습니다. 700여 공무원을 이끌 수 있는 군수도
다르지 않습니다.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는 게 군수이기 때문입니다. 저 김호일이 쌓아온 41년 공직 경험, 결과와 능력을 국민 여러분께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주시면 일하고 또 일하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새롭고 더 행복한 양양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반드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2번 김호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정중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예, 존경하는 양양 군민 여러분, 지금 우리 양양군은 전임 군수의 비리로 인해 초유의 위기 상태를 맞고 있습니다. 청정 양양의 이미지는 실추되고 관광 산업은 물론 농수산물 판매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너진 신뢰 공정으로 다시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양군민 여러분, 저는 지난 군수 선거에서 군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많이 부족했고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군민들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저는 늘 군민 여러분 곁에서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새벽 업한장에서, 한적한 농촌 마을에서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군민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병원 한번 다녀오기 힘들다는 어르신들의 깊은 한숨, 양양에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청년들의 막막함, 하루하루 버티며 가게 문을 여는 소상공인들의 무거운 어깨를 보았습니다. 무너져가는 민생의 무게를 함께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양양군은 달라져야 합니다. 독선과 아집의 군정을 청산하겠습니다. 700여 공직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현되는 군정, 국민의 눈물을 먼저 닦아주는 상식의 군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묶어 화합을 이루어내고 의기와 절개의 고장 양양의 자부심을 회복하겠습니다. 힘들 때 국민 곁을 지켜온 사람, 국민만 바라보는 군수, 끝까지 책임지는 정의로운 군수, 저 김정중이 그런 군수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어보셨습니다. 오늘 성실하게 토론회에 임해주신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6.3 지방선거가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일까지 후보자들의 면면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론회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호 5번 무소속 고재철 후보자의 방송 연설회가 있습니다. 끝까지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양양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양양군수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